안녕하세요, 디자이너입니다. 김별씨 돌돌싱이 되셨네요. 사실을 말씀드린 거니 이걸로 뭐라 하진 않으실 거죠? 마지막에 착한 척을 하시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는데 반전 없이 한결같은 모습만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17기 마지막 방송 리뷰 시작할게요. 맞소송 부부의 심리 생리 검사 결과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내 쪽의 질문. 베이비시터와의 잠자리를 가진 남편이 오픈 채팅에서 만난 여자와도 잠자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남편은 베이비시터와는 잠자리를 한 게 맞고 오픈 채팅녀와는 숙박업소는 갔지만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며 주장을 하고 검사 결과는 사실로 밝혀집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논리가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질 줄이야. 숙박업소는 갔지만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는 남편. 이어지는 남편의 질문. 별거 당시 동거했던 남자 외에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 아내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 사실입니다. 별거 후 2달 만에 다른 남자랑 동거를 하고 그 동거남과 사는 중에 동거남이 바람이 나자 본인도 맞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늘상 말하자면 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들이 당연하게 나와서 잘못 들었나 싶을 때가 많거든요. 이어지는 학배영님 네 투병부부. 학배영님의 질문.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남편을 버렸겠냐는 질문. 당연하게도 아내는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쯤 되면 투병부부 아내는 학배영님의 팬클럽 회장 수준이라고 봐도 되겠죠. 보양만 하지 않으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라는 사랑꾼 아내입니다. 왜 나온 거야? 아내의 질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내가 정말 기생충이라고 생각을 하냐입니다. 아니라고 대답을 했지만 거짓으로 판명이 됩니다. 돈 안 벌어오는 아내가 기생충으로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당황하는 학배영님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아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집 와이프는 학배영님 팬클럽 회장입니다. 이어지는 아내의 질문. 부부관계를 원하는 만큼 안 해주면 이혼할 거냐는 질문. 그렇다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 학배영님. 당연하게도 생모세 학배영님답게 진실입니다. 노스색, 노결혼생활이라는 철통 같은 그의 신념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가출 부부의 심리생리 검사. 이 집구석도 장난이 아닌 집구석이죠. 남편의 질문. 상간남을 사랑했냐는 질문인데 아내는 질문을 듣자 흥분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자기를 못 믿어서 화가 났다는 아내인데 미안하다고 무릎까지 꿇더만 저런 질문을 하는 게 배신감이 느껴졌겠죠. 강용모 아저씨의 덜 떨어진 모습에 다들 허파가 디비지는 와중 아내의 대답. 상간남을 사랑하지 않았다. 진실로 밝혀집니다. 쥐는 이딴 질문을 해놓고 아내의 질문. 나를 아직 사랑하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을 하고 거짓으로 밝혀지는 남편. 사랑했으면 10몇 년을 좁히고 살진 않았겠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밝혀집니다. 이어지는 법률 상담. 가출 부부부터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강용모 아저씨는 20년간의 결혼 생활 중 10년이 넘게 아내를 좁히며 살아온 인간 실격자에 일이라고는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천생이 백수인데 아내를 팬 지가 7, 8년이 됐다며 주장을 합니다. 안 팬 지 얼마 된 지가 뭐 그리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2년 전에 밀쳐본 게 마지막이라며 기억을 더듬어내는 남편. 뭘 잘했다고 위자료 3천은 받아야 되겠다며 주장을 합니다. 아주 절절하게 아이들을 위하는 척을 하면서 즙을 짜더니 아이들 양육권은 아내가 갖든 지가 갖든 상관이 없고 다만 양육비는 주기 싫다는 덜 떨어진 주장. 양육비를 주기 싫으면 안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내가 키우겠다는데 정말 정신이 나갔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밥 말아먹은 남편은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데 아내는 아주 사이다로 이혼을 하겠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겠다는 소리를 듣더니 또 아내를 좁히고 싶어진 듯한 남편. 벼르듯이 이혼의 조건들을 내미는데 가출해서 상간남이랑 살았으니까 돈을 내놓으라는데 상간남이 위자료를 지급한다면 아내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 개사이다였고 남편이 오히려 위자료를 줘야 된다는 아내 측 주장. 20년간의 결혼생활 중 4년간 월세와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남편. 자랑이다. 결혼생활 중 가출을 밥 먹듯이 했지만 아내 쪽이 더 경제적으로 기여한 게 많은 상황. 남편의 주장은 헛소리로 판명이 됩니다. 이어지는 남편의 주장. 2017년쯤부터 아내를 팬 적이 없다는데 4년 전 아내를 잡고 모서리에 밀쳐서 머리에 피가 났었답니다. 용모님, 당신 머리 모서리에 밀쳐서 피 나면 그거 폭행 아니에요? 당해보실래요? 아내가 구라를 치는 거라며 발뺌하는 한 남자. 아내의 가출 사유가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인 걸로 모두가 의견을 모으고 이제
재산 따위는 없는 두 사람의 재산 분할, 부채 총 8천만 원을 6대4로 하자는 합의안이 나오는데 5대5로 해야 된다는 얼뜨기 같은 주장을 펼치는 남편, 아내의 빚 70과 내 빚 8천을 퉁치자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돈도 못 버는 양반이 야무지게 차도 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아내가 가출해서 그게 힘이 들어서 차를 샀답니다. 아 진짜 차값 빼고 4천이 실질적인 채무로 정리가 되고 2천씩 반반 부담하자는 남편 쪽의 주장. 아내가 본인 돈 1억 5천이라는 돈을 그간 생활비로 썼으니 개소리라는 주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져온 돈이 얼마인지 옥신각신을 하는데 1억이든 1억 5천이든 남편이 개털 한 푼 못한 게 없는데 뭐가 억울하다고 한숨을 푹푹 쉬는지 진짜 미친 것 같더라고요. 차값 빼고 못 빼고 하니 남편이 나누고 싶어 했던 채무는 8천에서 3천만 원이 되고 남편은 아내를 좁히고 싶어졌는지 아주 죽을락 하던데 승질만 더럽고 머리만 나빠서는 고생을 합니다. 결국 조정되는 재산 분할, 빚 3천을 남편 6.5 대 아내 3.5로 나누는 걸로 합의가 되는데 남편은 쥐가 양보를 하는 거랍니다. 참 통이 크다, 통 커. 이제 이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으러 갑니다. 다음은 투령부부. 이 부분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완벽한 마무리라서요. 학배형님네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마무리하며 이혼하지 않기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스색하기, 서로 존댓말 쓰기, 심심하면 쏟아내던 욕이랑 개소리는 그만하기로 약속을 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나저나 학배형님 유튜브 하던데 가서 응원들 많이 해주세요. 유튜브에 김학배라고 치면 나옵니다.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맞소송 부부. 이 집의 양육권은 둘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게도 아내 쪽으로 가게 됐고 재산 분할은 쟁점이 됐는데 남편이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고 아내도 육아 때문에 못하는 거지 타일공 경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주택담보대출을 90%를 연끌을 해서 자산은 많이 없더라고요. 총 부채는 남편 명의 2억, 아내 명의 1억 3천, 총 3억 3천. 이 집은 채무 또한 복잡한데 이래저래 변호사들끼리 조정을 하던 와중 남편이 모든 채무를 본인이 가져가겠다며 재산 분할은 다소 허무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내에게 그닥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가던 와중 남편이 책임을 져준 건데 고마움이 하나도 없는 아내. 뭐 놀랍지도 않죠. 양육비는 지금 사는 집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320, 끝나고 나서는 300으로 합의가 됐고 이제 남편은 한 5, 6년간은 빚이나 갚으면서 사는 게 확정이 됩니다. 이쯤 되면 남편이 얼마나 이혼이 하고 싶어서 다 양보를 하나 싶었는데 최종 이혼 이사는 없다라는 반전의 선택을 하고 아내는 이혼을 결정하며 조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달 후 이 부부는 현실에서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 소감? 이혼 후 심경을 묻는 인터뷰가 이어지는데 배기 싫어서 그냥 껐습니다. 이렇게 이혼 숙녀 캠프 17기는 두 쌍의 이별, 한 쌍의 새 시작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하이프도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